사람이 평범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오늘은 이것에 따르고 내일은 다른 것에 맞추면서 결코 세상에 반대하는 일 없이 다수의 의견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빈센트 반 고흐. 이방인 정신으로 산다. 부조리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이 안 될 때 쓰는 말이 부조리다. 알베르 카미는 세상을 부조리하다고 했다.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인간은 왜 살아가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 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다. 별 고민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 큰 고민 없이 산다는 건 타인이 만든 세상의 질서에 잘 적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주가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의문 품지 않고 인간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건 이 세계와 잘 어울린다는 뜻이다. 적응을 잘했다는 것은 자기 질문을 포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상은 타인이 만든 잣대가 지배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자기답게 살려면 그 잣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이 필요하다. 행복과 불행의 잣대, 부와 빈의 잣대, 잘남과 못남의 잣대, 수많은 잣대와의 대결이 삶이다. 그 잣대에 의문을 품는 사람,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부조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시스템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그들의 이익과 방식에 따라 만들어졌을 뿐이다. 시스템 안에서 그들은 현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다. 살짝 억울해진다. 잠깐 달리 생각해보면 이방인이 나쁠 것은 없다. 이방인은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다. 잉여로 왔고 잉여로 살다 잉여로 사라질 것이다. 공짜로 얻은 인생이니 가볍게 살다 가면 그뿐이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현지인일수록 잃을 것이 많고 그만큼 삶이 무거워진다. 가벼운 걸음으로 신나게 가자. 어차피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떠돌다 갈 이방인이 아닌가. 이런 이방인 정신이라면 나답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결국 먼지로 돌아갈 이방인임을 자각하는 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는 데 도움을 준다. 나답게 사는 건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다. 갓생 살기. 규모의 경제를 설파하며 한없이 덩치를 키우는 동시에 자기들을 위해 일해줄 사람들에게 성공이나 자기계발이라는 이념을 단체로 주입한다.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한몫했던 이 이념들은 절대적 빈곤이 끝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번식하며 거대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빌딩 숲을 이룬 도시 곳곳에서 반란을 꿈꾸는 자들의 게릴라전이 펼쳐진다. 그 이름은 갓생이다. 갓생의 핵심은 거대 존재로부터 해방되었는지 여부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념이나 믿음을 따른다면 그건 갓생이 아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장관 등의 단어가 성공이라는 개념의 주위를 위성처럼 맴돌며 우리 삶을 특정 형태로 유도한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 자기다운 소소한 성취를 달성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갓생이다. 대기업 회장이나 원룸 학생이나 하루를 시작하는 건 비슷하다. 아침이면 눈곱을 떼고 집을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하루를 나답게 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늦잠을 자보면 깨닫게 된다. 하루가 얼마나 짧아지는지. 일찍 시작할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2시간 정도 헛짓해도 남은 시간에 만회할 수 있다. 일찍 일어나는 작은 성취가 중요한 이유다. 갓생너로 사는 비결은 작고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불 잘 개기, 책상 정리 정돈하기, 하루에 10쪽 책 읽기, 제때 잠들기. 삶이 무너지는 건 정신 때문이 아니다. 습관 때문이다. 작은 습관이 멘탈을 결정한다. 멘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최소 몇 달은 꾸준히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반복해서 자기 믿음이 생긴다. 자존감도 높아진다.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확신을 준다. 체계화된 루틴은 체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도 최소화한다. 알차게 시간을 사용할수록 보람도 커진다. 작고 사소한 성취는 미래의 불안을 떨쳐내는 좋은 방법이다.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미래의 문제에 마음을 덜 쓴다. 정돈된 책상이 주는 작은 만족감은 오래 앉아 집중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진다. 깨끗한 싱크대는 유쾌한 요리와 산뜻한 식사를 보장한다. 작고 사소한 노력이 경쾌한 생활력의 방편이다. 소소한 성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소한 성취가 아니다. 거대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다는 느낌이 없다. 일찍이 갓생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렇게 말한다. 할 때는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못 하나 박을 때마다 우리는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못 하나 박을 때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책 한 쪽 넘길 때마다 승리하는 것이 갓생너의 삶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세상과 맞짱 뜨는 몇 가지 방법. 좋든 싫든 세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 빌어먹을 세상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가? 세상에 대처하는 전략은 세 가지다. 첫째, 복종이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산다. 싸울 필요가 없다. 속은 좀 터지겠지만 몸은 편하다. 둘째, 대결이다. 한판 붙는 거다. 사상과 신념으로 무장하고 인생 좀 다이내믹하게 만들면 된다. 동지들을 규합해서 일전을 불사한다. 과격한 호승심을 가진 전사들을 모아 세뇌도 시키자. 위험하지만 해볼 만하다. 셋째, 타협이다.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요구하며 심각한 대결은 피한다. 거짓 웃음과 가식에 익숙해질 수 있다면 가능하다. 물론 얼마간의 굴욕은 각오해야 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자유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때에 맞게 방법을 바꾸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도피, 양보, 망각, 무심, 자학을 택해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딱 한 가지는 곤란하다. 투덜거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다. 세상과 살갗을 맞대고 있기를 거부하면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 어느 술자리에서 도수 높은 술을 들이켠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내 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느낌이 팍 옵니다. 마신 건 술인데 내 위장의 모양이 감지된다. 마주하고 있는 대결 상대는 세상인데 알게 되는 건 내 모습이다. 때로는 복종하고 때로는 대립각을 세우고 때로는 타협하는 동안 우리는 내 모습을 알게 된다. 그렇게 알게 된 내 모습이 나답게 출발점이다. 단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면 내게는 익숙함과 타성 외에 남는 게 없다. 시간의 감옥 속에 나를 가두고 싶지 않다면 내일은 다른 대결이 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어제와 다른 전략이 새로운 대결을 만든다. 어제보다 진화한 전술이 새로운 대결을 만든다. 그렇게 바꿔보고 고쳐보며 나를 만들어간다. 나다운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대결을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진다. 의미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 30대 시절 내 삶의 키워드는 의미였다. 일의 의미, 하루의 의미, 일상의 의미, 사람의 의미, 책의 의미, 온통 의미에 사로잡혀 지냈다. 삶을 지탱하는 수단인 직장은 있었지만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내게 없었다. 마치 그릇은 갖추었지만 그 위에 담아야 할 음식이 없는 것처럼. 그때 만난 책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였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에서 더욱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 오래된 속담처럼 친숙한 문구였지만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다. 그가 이 문장을 길어 올린 우물이 죽음의 수용소였기 때문이리라. 나치가 만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머지않아 죽게 된다는 사실,
그 죽음이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의미한다. 아무런 희망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다큐로 보며 간접적으로 체험해왔다. 절망의 냄새가 짙은 곳에서는 모두 도축장의 동물이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이 인간다운 행동을 선택한다. 수용소 동료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마지막 남은 빵을 이웃과 나눈다. 이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쇠사슬에 발목이 채여도 수인이 아닌 사람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사람에게 있음을 깨닫는다.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한 그들의 행동은 수용소라는 극한의 환경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어떤 행동도 가스 실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언가 하기로 결심했다. 때로 창의성을 꺼내들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넓히면서 최선이라고 믿는 행동을 선택했다. 보상으로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아니고 나만큼은 누가 살려줄지 모른다고 헛된 소망을 품은 것도 아니다. 행위에 대한 유일한 보답은 그들의 격려에 힘입어 넘어가지 않은 음식을 입에 우겨 넣으며 힘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기 행동이 가져올 현실적인 변화만 기대했을 뿐, 그 행위와 무관한 수용소 탈출 따위를 막연히 기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헛된 소망이 동반된 행동이었다면 결코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고, 소망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옥의 문이 아가리를 벌리며 그를 크게 잠식했으리라. 한때 이렇게 살아야 진짜 인생이지라며 가슴속에 근사한 그림 한 장 갖고 살았다. 직장에 바라는 것이 많았고 남에게 요구가 넘쳤으며 세상은 이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으로 하여금 너가 바뀌어야 한다고 외쳤다. 이런 방식은 괴로움만 가져온다는 걸 점차 깨달았다. 의미 있는 삶은 삶에게 세상에게 바뀌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뀔 때 시작된다. 징징거리며 왜 내게는 이런 걸 주지 않았는지 묻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이 순간 의미 있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것. 어제와 같은 하루를 되풀이해서 살지 말 것이며 이걸 하며 저걸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살지 말 것이다. 지금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 다른 건 몰라도 타인의 삶에 순응해온 내 삶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설령 활동이 제한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내 손에는 여전히 수많은 가능성의 행동들이 있다. 그 행동들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자유는 최소한 내게 있다. 그렇게 선택한 행동이 나의 하루가 된다. 그게 가장 나다운 선택이요, 가장 나다운 하루다.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나다운 선택을 통해 하나씩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의 비결이다. 낮에 꿈꾸는 사람. 혼자라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는 건 고독이 아니다.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원치 않은 홀로됨이다. 혼자 된 순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자신을 잠식하면 그게 외로움이다. 반면 고독은 자발적인 홀로됨이다. 혼자 된 순간 하고 싶었던 일이 떠오르면 그게 고독이다. 자기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외로움과 고독의 갈림길이다. 자발적으로 홀로됨을 선택했다면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 목적이 있으므로 기꺼이 홀로된다. 외로움을 이기는 단순한 방법은 목표를 갖는 것이다. 목표가 있으면 홀로됨이 반갑다. 보통은 밤에 꿈을 꾸지만 어떤 이는 낮에도 꿈을 꾼다.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하다. 자기의 꿈을 이루고 마는 사람이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단지 고독할 뿐이다. 내게도 목표가 있다. 나답게 한판 살아보는 것. 내 세계를 완성하는 것. 낚시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는 목표를 가졌다. 나만의 규칙이 나답게 한다.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이 사는 협곡에 도달한다.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마녀들이다. 정보를 미리 입수한 우리의 오디세우스는 노를 젓는 부하들이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게 한다.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었던 그는 자기 귀를 활짝 열어둔다. 대신 자신의 몸을 돛대에 꽁꽁 묶고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게 만든다. 덕분에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기왕이면 유혹 자체를 막으면 좋겠지만 귀를 막고 사는 건 답이 아닌 것 같다. 오디세우스처럼 몸을 묶어둘 기둥이 필요하다. 더러운 직장 때려치우라는 유혹은 세이렌의 노래일지도 모른다. 전쟁 같은 직장을 나가면 지옥 같은 세상이 기다린다고 하지 않던가. 규율이나 규칙은 우리 몸을 묶어두는 귀찮은 속박이다. 그런데 그 귀찮은 속박이 우리를 보호한다. 아침에 출근하는 것, 그 귀찮음이 일상의 속력을 지켜준다. 딱딱한 회사 규정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려준다. 친구의 지적질은 느슨해진 마음이 만든 잘못을 돌아보게 한다. 불편한 규율과 규칙 지적질은 세이렌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돛대다. 프리랜서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규칙이 없다는 거다.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 모두 내 마음이다. 누구는 이걸 자유라고 하지만 자유는 부담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그리워하다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에 지쳐 쓰러진다. 자유가 있는 사람도 자유가 없는 사람도 규율만큼은 필요하다. 와신상담의 주인공 부차는 아버지를 죽인 월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잤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자주 지나는 문 앞에 병사를 세워두고 이렇게 외치게 했다. 아버지의 원한을 잊지 마십시오. 몸을 괴롭히는 이유는 정신이 깨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아침부터 밤까지 눈 떴을 때부터 감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나만의 규율을 갖자. 그 규율이 나를 지킨다. 나만의 루틴이 나를 나답게 한다. 나만의 규율이 나다움을 지킨다. 하루를 주도적으로 사는 방법. 나답게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건 오늘 하루다.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살 수 있다면 내일도 그럴 수 있다. 나답게는 오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느냐에 달렸다. 하루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하루를 설계해야 한다.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통제력이 생기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사는 게 재미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다. 힘든 일이 있어도 통제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힘든 상황을 내가 이겨냈다는 것이 긍정적인 기분을 불러온다. 주도성과 통제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주도성은 통제력과 관련이 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주도성은 높아진다. 모순을 허용할 것. 목표가 있다는 건 좋은 것이다. 허송세월하지 않고 일상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성취감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목표가 없다는 건 좋은 것이다. 삶을 소진시키지 않고 일상을 느긋하게 즐기며 소유할 수 있다. 세상이 모순적이란 건 좋은 것이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목표를 이뤄도 좋고 이루지 않아도 좋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절망도 한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도 없다. 희망이 있으면 희망으로 살고 희망이 없으면 절망 없이 살 수 있다. 나를 찾았다면 기쁜 일이고 찾지 못했다면 찾는 재미가 남았다. 이래저래 해볼 만한 것이 삶이다. 모순을 허용하면 삶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나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가져왔다. 지적인 사람들은 나다움을 정의하려는데 관심이 많다. 이성적 언어의 재료로 형상을 구축하려는 시도인데 오히려 힘들게 지은 집은 도리어 감옥이 될 뿐이다. 나다움의 정의는 국어사전적인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니체식 정의는 좋은 대안이다. 그는 인간은 극복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나는 나를 찾고 나는 새롭게 변한다. 그래서 나를 찾는다. 그 과정의 즐거움이 나답게 사는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나답다는 걸 정의 내리면 더 이상 나다워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답게는 오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렇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건 내 앞에 놓인 오늘 하루뿐이다. 나다움을 정의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자.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다운 인생이 된다.